수달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모색해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김씨 족속이 위신을 실 목적으로 왜곡되어利用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첫째,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어떤 대북 정책이 김 족속에게 위협을 줬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일성 족속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를 제안할 때는 전체 북한 주민을 향해서 유화 정책으로 우리 공화국을 기만 압살하려는 남조선 괴뢰 도당이 교활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사상 세뇌를 하면서 적들이 대화를 표방할수록 더더욱 높은 적개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둘러갔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강경 정책을 펼 때는 또 전체 주민을 향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지아 남조선 괴뢰 도당의 군사 도발 책동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이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니 민군관을 가리지 않고 준전시 상태의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전체 주민을 각자 직업군과 지역에 몰아넣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북중 국경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대화를 하건 강경으로 나오던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을 돌봤기 때문에 북한의 기득권이건 일반 주민 사회건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김일성 족속에게 위협을 줬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김일성 족속에게는 남북이 서로가 헌법에 미수복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절반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미 군사동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항구적이고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하자고 해도 또 강경으로 나와도 계속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처럼 그렇게 물붙었습니다. 대화에 마주 앉아서도 북한 주민들 향해서는 끝없이 이런 사상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김일성 족속의 시각으로 볼 때 햇볕 정책이든 포용 정책이건 무시 정책이건 공생 공동번영 정책이건 강경 대응 군사 도발 시 원점 타격 정책이건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섬겨바치지 않는 한 저들의 야망과 구매에 맞는 정책은 원래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든 뭐든 김일성 족속에게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항구적인 위협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더 위협적이었는가 위협적이지 않았는가 김일성 족속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반응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국가 북한에서 사는 북한 주민사회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목적과 아량을 추구해서 나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덮어놓고 우리를 기만하고 홀려내려는 적대 세력의 기만순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장 70여 년을 김일성 족속이 일방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만 강제 세뇌되어 오고 있는 그곳 주민들은 80년대까지는 남조선을 해방해야 이 고생이 끝나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관념이었고 그 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기건 지건 한판 붙어서 이기든 지든 이 고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의식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지와 남조선 괴뢰도당은 압력과 봉쇄만 가하지 말고 차라리 전쟁을 해라 이 고생 끝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했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건, 강경으로 나갔건 관계없이 그건 모두가 김일성 주석의 체제 유지 용과 야망 실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김일성 주석의 체제 유지 야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컷 대화하다가도 순간에 깨버리는 게 김일성 주석입니다. 네, 그들이 대화 채식조, 평화 채식조를 기도할 때는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피해를 대한민국의 두시 위에서 나온다는 점 분명히 이제는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로 20세기에 이런 체제를 세우고 21세기까지 3대를 세습하면서 끌고 오고 있는 김일성 주석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김일성 주석은 악마다. 이런 관념과 의지를 가져야만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두껍을 쓴 악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모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일성 주석을 그 반열에 놓고 봐야 된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기득권이나 구의 계층에게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알려졌고 북한 사회에 어떤 사회적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예시가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는 우리 정쟁 능력, 핵을 두려워하는 남조선 정부의 평화 구걸 정책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대북 강경문 공화국 압살 정책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주민 사이의 충격과 변화, 이겁니다.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세기 이상 전쟁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유지를 당해오고 있는 북한 주민 사이에는 대화를 하건 강경을 하건 어떤 충격도 없으며 이런 긴장되고 동원되고 늘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에서 사는 게 일상이 돼버려서 이제는 피곤해서 누구도 귀뚱으로 듣는 지경이 온 게 오늘 북한 사회입니다. 충격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김일성 주석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남조선 해방전쟁이라는 강제 주문에 따라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다 파괴당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당해온 북한 주민 사이는 김일성 주석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남는 문제가 더 급해서 너는 짖어라, 글쎄 앉아서 듣는 척은 할게. 그러나 이거 끝나면 나는 장사 떠난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심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큰 변화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금 김정은 대에 와서 눈을 뻔히 뜨고 허양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질문입니다. 어떤 방식의 대북 활동이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한 힘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시종에 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 가치를 기준으로 따라오든 말든 그건 북한에 맡기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그에 합당한 대북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서서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급격히 뒤울 만한 파격적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고 무난하게 전쟁 싫다 평화만 주장하고 우리 동포끼리 동포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김일성 주석에게 이용당할 뿐이지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북 활동,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을 국민이 지지해 줘야 김씨 주석의 몰락과 북한 주민 해방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가? 대북 활동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의 소식을 북한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해방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전단도 접해보고 몰래 숨어서 대한민국 방송을 들었던 저로서는 그것을 접하고
깨친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뭐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겠지요. 그 다음에 대북정책, 수달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대북 활동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한 힘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지지해 줌으로써 김씨 족속의 몰락과 북한 주민들을 해방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이거 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그저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북한 체제 붕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화도 평화도 강경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김일성 족속 체제를 끝없이 약화, 정당에는 굴복시키고 폐기시켜버리는 것, 여기에 대북정책이 집중돼야 합니다. 이젠 뭐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거 정답이 아닙니까? 못해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이것 역시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일관하게 나가면, 끊임없이 밀어붙이면 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을 인도적 지원으로 생각해서 뭐 계속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족속 지하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서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제일 많았던 90년대 말 2000년대에 제일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앞에 마음에까지 가닿을 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준해서 체크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중단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북정책 수립에서 제발 한민족이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더합니다.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어떤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올려세우지 말아야 정확한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시청자 김민호 선생님이 질문입니다. 첫째, 북한 정권은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자체의 모순이 가장 많고 극악무도한 왕조 독재 정권인데도 77년이 넘도록 망하기는커녕 변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변하지도 않는 이유에 이런 토를 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사회는 저 지역에서도 부단히 변하려고 애쓰고 변하고 있습니다. 3만 이상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김일성 족속뿐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북한 정권에 수립된 그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 주민사회는 단 한 차도 자유민주주의 공기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말년의 봉건 36년간 일제식민지 통치, 8.15 해방치 딱 되자마자 썰어문대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거침없는 스탈린식 공산 독재가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과거의 이 모든 폐쇄의 그 로정에서 오늘날까지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미국 군대가 8.15 해방 직후에 단 한 달만이라도, 단 반년만이라도 북한 땅에 주둔해 있었더라면 북한은 절대로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들한테서도 들었습니다. 그때 모란봉 어느 기슭에 미군 대표부가 나와 있었답니다. 송쪽이 딱 띄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가서 봤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독재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제외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공산중국 러시아가 정상국가입니까? 자유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상태의 군사분계선 때문에 북한 정권 붕괴에 작용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는 건 덩치가 너무 큰 불량 두 대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일성 족속이 저들이 수립한 세습 독재 체제 유지 용구화를 꾀하면서 1960년대부터 반종파 투쟁 무슨 투쟁 하면서 그 과정에 종족은 싸그리 숙청하고 북한 주민 사이를 국제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권과의 관계수도 철저히 폐쇄시켰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역동적으로 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북한은 월북 작가 박평원 선생의 역사소설 계명산천은 발가 어린아의 마지막 부문의 소제목 동방운동국의 반도기구나 이 상태입니다. 구한말 그 당시 주민의식은 뭐건 양복을 입었을 뿐이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망하기는커녕이 아니라 끝없이 망해 가는데 쉽게 안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체제의 혈액형이 극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오늘의 남북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가 대한민국 기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대북 문제에 한해서만입니다. 그 첫째는 돈 트러스트 김정은 김일성 족속을 믿지 말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은 김일성 족속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속여온 역사고 대한민국은 끝없이 북한의 그 평화쇼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말려들었든지 주동적으로 들어갔든지 결과물이 전혀 없는 역사입니다. 대북 관계에서만은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족도 민족 공조도 민족 경제 공동 번영도 자유민주주의 기치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만은 참 제발 확실하게 말뚝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일성 족속이 저들이 세습공산체제 유지 연구화와 오늘까지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대납 무력초과 통일 야망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북한의 심각한 회생 불가능한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돌파하려는 실책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 개성공단 그게 뭡니까? 분단국가에서 적대 상태에 있는 분단국가에서 공단을 세워도 어떻게 적재에 또 세웁니까? 군사분계선을 축을 해가지고 그걸 가운데다 또 세워놓으면 이런 사단은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일 이거는 길이 교훈이 돼야 될 작태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공산중국이 앞에서는 혈맹이요 동맹이요 재창하면서도 왜 북한의 경제를 살려두지 않는지 아십니까? 공산중국의 국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정권의 본질과 야망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면 기필코 남조선 해방 전쟁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산중국이 잔등이나 같은 이 국동지역에 미국과 자유세계의 군사적 개입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호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익과 그것을 담보하는 힘의 논리로 비상식적, 비정상적 북한 정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김일성 족속이 공동으로 공포했던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9.19 합의,
그 죄자매 남북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나 똑같습니다. 과거에 국익이 다른 국가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일반국이 시간벌이를 해서 조약 상대국을 들이친 전쟁 사례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교훈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김일성 족속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다 하는 각오로 평화에도 전쟁에도 늘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일각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제가 호소하는 그 진심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단 77년이 넘도록 외국 분단 국가의 통일 사례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통일 대통령이나 통일 운동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온 모든 정권마다 선출됐던 대통령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 대통령이라는 그 월계관을 쓸 수가 없을 뿐입니다. 이건 저 순전히 또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통일 지도자, 통일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불량당 대국인 공산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도 통일 대통령이 못 나오는 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동독, 서독, 그 독일 통일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지대한 우위는 그 주변에 아홉개의 국가, 고만고만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국들에 위한 내정 간섭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통일 대통령, 통일 운동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는 것, 이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질적인 망국병인 중국 사대와 파당 파쟁, 이건 뭐 국익도 없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거는 북한 문제, 북한 김일성 족속의 핵 시험이요, 미사일 시험 발사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일각에서 미국보다 또 중국이,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 이거 제일 부질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밥 먹고 정말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미국으로 날린다고 미국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미국에 날린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세계 초대 군사 강국인데 미국까지 갈 어간에 얼마나 촘촘한, 말하자면 요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는 그저 제쳐놓읍시다.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연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초대 강국으로서의 미 합중국의 권위와 위상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이 정세 불안정 지역, 불량 국가를 개입 정리해서 거기에 주둔했다가도 발을 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 국가의 위정자 집단이 스스로 보호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남부 베트남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돕지 않는 국가를 어느 국가가 도와줍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위정자 집단과 국민이 북해 김일성 족속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버리지 않는다면
미 합중국은 분명히 대한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태 왔으면 이건 뭐 불변이 아닙니까? 이렇게 봅시다. 예, 단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김민호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제재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